약속이 생겼는데 그 전에 마사지 채널 있죠? 샴푸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부터 가서 대기했는데 그때 사인이 좀 안 맞아서 거의 1시간 반을 상의를 반쯤 탈의한 상태로 대기했어요. 젖은 상태로. 근데 거기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선풍기는 꼭 켜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켰는데 그날 저녁부터 기침이 나와가지고 설마 했더니 이게 목이 간지럽고 가슴이 아프고 오늘부터 고열 스타트 끊었습니다. 딱 제 감기 패턴이거든요. 1년에 두세 번씩은. 오늘은 아프지만 않았으면 나름 괜찮은 데이였는데 석양도 지고 아쉽구만. 오한이 장난 아닙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배입니다. 진짜 한 8일간을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막 몸이 회복돼가지고 아직 감기 기운이 살짝 남아있는데 급하게 영상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냥 동네 구경하면서 이야기도 시부리고 이번 저녁은 몸이 많이 아팠던 스스로를 위해서 맛있는 스파게티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면서 재밌는 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희 동네에 바깥쪽에 있는 길거리인데요, 이렇게 꽃집이 하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인스타에선 꽤 인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식을 몇 주간 각 잡고 꾸미더니 금세 유명해져가지고 베트남 연인들이 아니면은 여자들끼리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러 여기 옵니다. 그래서 베트남 상인들도 보면은 엣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곳은 이 꽃집인데 창고가 여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꽃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 가보면은 장식이 되게 예쁘게 되어서 나가는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물씬 풍기는데 제가 아프고 회복기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긍정적인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서 기분이 살짝 울적합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외골수 성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적적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가 근처에 있는 거 보니까 일군과 푸니온 경계에 있는 곳 같은데 이탈리아 음식점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스파게티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가봅시다. 네. 아무튼 여기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다리입니다. 이 아래로 지금 물이 있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주말이라서 여유가 있는 상태의 호찌민 도로입니다. 원래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출근 시간대에. 그런데 주말은 의외로 덜해요. 네. 여기 어딘가 했더니 동네까지 이어져 있는 저 강, 변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찾아본 그 파스타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g's 홈메이드 키친이라니까. 네, 한번 가봅시다. 맛만 있으면은 나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되게 재미있는 게 옆에서는 이렇게 가죽 공예를 하고 오토바이를 건물 안쪽에 있는 저 공간에 갖다 놓으래요. 약간 일본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 위로의 파스타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혼자 와가지고 살짝 아쉬운데 어떡해요. 살짝 이런 느낌인데 분위기 되게 괜찮아요. 벌써부터 위로가 살짝 되기 시작했는데 이러고 또 나중에 우울해질 수 있죠 뭐. 아무튼 주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도 팔고 아무래도 양식점인데 저는 파스타 먹으러 왔으니까 살몬 크리미 얘로 하겠습니다. 7,000원이네요 14만동. 역시 한국인들은 안 다니는 곳이 없어서 여기에도 한국분들이 남기신 리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을 해야 되므로 이 진저비어가 되게 괜찮다는데 홈메이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맥주 한잔하고 운전했다가 뒤지게 혼나가지고 영상 셀프 박제해버렸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이
뭔가 별표 쳐진 게 여기 대표 또 머시기라고 더하는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직접 수기로 만든 파스타 면을 쓰는 건가 보죠. 아무튼 이런 재즈한 음악 들으면서 네, 밥 먹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부모님 오면은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커플들끼리 와가지고 슬퍼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연어를 곁들인 크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은 진짜 홈메이드인데 너무? 제가 파스타를 잘 몰라서 그런가 따뜻한 거는 좋은데 국물이 너무 많습니다. 파스타에 원래 좀 꾸덕꾸덕해야 맛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일 거라는 편견을 늘 갖고 있는데 지금 찍을 순 없지만은 제 앞 테이블들이 다 젊은 커플 그리고 대학생 여자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원쯤 되는 가격이 20만 동이잖아요.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분위기를 특히 많이 따져가지고 맛은 평균 이상만 되면은 베트남 사람들도 돈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두리안 뉴스레터는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카페에 가끔씩 올라오는 이런 글들 읽으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재밌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끔씩 올라오기 때문에 글 리젠율이 높진 않은데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뭘 크게 바라고 운영하는 카페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혼자 글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롯데호텔을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 회원님은요. 가는 길에 거리가 예뻐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니까 뭔가 센치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느낌 좋네요. 유럽 동네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이 갬인지 잼인지 갬이겠죠? 갬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틴더 같은 거 할 때 프로필 사진에 꼭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랄까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베트남 현지인들 사이에서 특히 젊은이들 바이럴을 타는 곳이 있으면은 그냥 와봅니다. 와보면은 엄청 특출난 건 아니더라도 뭔가 한 끗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베트남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관찰한 다음에 제가 뭘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요런 거를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 지점에서 제가 약간 재미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풀러 옵니다. 네. 아니 지금 건물 밖에부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 겁나 웃긴 게 저기 안이 카페인데 지금 여기가 기다리고 있는 라인이래요. 혼자 온 것도 서러운데 졸지에 웨이팅하게 됐습니다. 벌써 사진 산미경에 빠져있죠. 여기 혼자 올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차려입고 올걸. 이게 뭐라고 한 20분째 앉아있는데 고기가 생겨서 보기라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안이 카페는 맞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스노우타운 이런 컨셉으로 뭔가 꾸며놓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들어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득 꾸며놓은 그런 느낌인데 일행이 있으면 역시 좋을 것 같은데 제 일행은 여러분들입니다. 일단은 음료부터 빠르게 시킵시다. 그런데 여기가 기분이 좋은 거는 직원분들도 여기 오신 손님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호찌민 미인들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식이 장식이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줘가지고 꾸미고 오신 분들 같아요. 제 옆에는 그 풍류를 아는 아저씨 3인방이 앉으셨습니다. 바 좌석은 살짝 인기가 없어가지고 저처럼 호레비 스멜이 나는 사람이나 이렇게 남자들 그룹에게 주는 편인가 봐요. 네. 근데 여기 아저씨들 좀 클래스가 있네. 이렇게 치즈 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노가리를 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네요. 여기가 원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하는 컨벤션 센터인데요. 아래는 카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젤라또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아무튼 보자고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네, 그 약간 컨벤션 센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들뜬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막 여기가 찾아올 정도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또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역시 잘 꾸며놓긴 했어요. 이야, 올라가 볼까요?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저는 와가지고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귀중한 사람들 모시고 와가지고 데이트를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원칙은 아플 때는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인데 지금 할 얘기가 없으니까 벌써부터 영상 조진 또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미뤘어요. 원래 아시다시피 제가 다낭에서 떠났어야 할 운명인데 어떻게 마사지 채널이 조금 받쳐줘가지고 한 턴 살아나오고 그게 더 크게 터져서 사실 성장세만 보면은 베트남 마사지 유튜버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는 조금 하시는 분이면 알겠지만은 조회수나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판매 아이템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바버샵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은 광고 수익이라도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갑자기 막 채널이 20만 이렇게 되니까 목돈이 들어오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은 정기적인 수익이 질감이나 퀄리티 면에서 비정기적인 수익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영상 몇 개가 확 들어오는 그런 목돈들은 물론 큰 도움은 되죠. 베트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끊길 돈이기 때문에 크게 카운팅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활도 보면은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호치민에서의 몇 개월은 지금 보장이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곧 끝나겠죠. 그 말인즉 제가 이렇게 베트남 와서 욜로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게 저는 조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은 저도 저만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땡큐. 간만에 수박 주스 시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제 브이로그는 거의 잡 브이로그가 돼가지고 제 일상을 비추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직 딱히 끌리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나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올리고 있는 거지 조회수 1000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민의 포인트가 그래도 마사지 채널로 최대한 뽕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기업 은행 같은 곳에선 이제 크리에이터 대출 같은 것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대 1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큼 그릇이 안 되는데 대출을 땡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액 뭐 백수 대출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주니까 한번 해봤어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몸이 아파버려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베트남 나와서 정처 없이 떠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말이 좋아서 20만 명이지 사실 제 신상 걸레짝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은 돈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인들하고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무료로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들도 많이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묘수가 있긴 한데 많이 지쳐 있어서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고 또 혼자 방에 있다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사람으로
해소하기에는 당장은 좋게 느껴지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제 고민을 말한다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을 해야지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할 한 두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마음속에 있는데, 예,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굉장히 마이너한 베트남 마사지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확장해가지고 그 타겟을 끌어들여서 베트남에서 뭔가 버티는 것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결국 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 댓글들 보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네, 나만 힘든 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료수를 좀 빨리 마시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풍경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서 향후 거취 및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데, 여기는 고속도로는 아닌데 아무튼 예전 뚜벅이 시절에 그랩 바이크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야경 스팟이 있더라고요. 스팟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드라이브 좀 하러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쪽으로 가보시죠. 약간 하노이스러운 다리인데 여기 달리다 보면은 막 짓고 있는 아파트들 보이고 괜찮던데요? 네, 뭐 이런 스팟입니다. 예전에 저 랜드마크 타워 위에서 봤던 풍경하고 별반 다르진 않네요. 여기 그 하노이 롱비엔 다리 같지 않나요? 1군이나 바라보면서 에라이 생각에 잠겨봅니다. 아무튼 생각을 해봅시다. 취직은 만약에 한다면은 외항사 같은 거를 노려볼 수는 있을 텐데, 뭔가 어디론가 시킬 때마다 불려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요. 철없는 소리지만은. 그리고 마사지 채널을 어떻게 처분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배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캐시플로우를 억지로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작은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거를 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ASMR이나 베트남 마사지 혹은 베트남 사업 이런 키워드 자체가 시장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약간의 요령으로 몇백 이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은 뭔가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수익성은 안 나온다고 제가 주말에 약간 구글 트렌드 이런 거 뒤지면서 나름대로 짱돌을 굴려봤는데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 활용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바버샵 같은 거를 운영할 돈도 없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도 제 성격에 그런 오프라인 점포를 관리하는 건 영 안 맞아가지고 문제 넘어 문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 다낭에 있을 때는 호찌민에서 진짜 딱 6개월만 더 있을 수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막상 주어지니까 이걸 넘어서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빠른 방법이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에 붙잡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고배님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하죠,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루틴과 어떻게 보면은 몸은 피곤하지만은 유대감과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가슴속에서 생각했던 거는 제 또래 중에
이세라님이라고 정말 작가계의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팬과 1대1로 글을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되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저도 뭔가 항상 동남아나 이런 여행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글을 팔아가지고 한 명한테서 1년에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달에 만원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1000명만 모으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이구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글 쓰는 거에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막 그런 돈을 벌 만한 사람인가 의심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내일 아침에도 마사지 받아야 되는데 싫습니다. 너무. 일단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죽는 거 아니니까 마음을 조금 다스린 다음에 지금 집에 가고 싶고 할머니 보고 싶고 헌데 몸 컨디션이 아직 100%까지는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아무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이거 제가 친구한테 삥 뜯은 스피커예요.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얘를 걸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곡은 체리피터님의 스테이입니다. 리메이크 곡이죠. 네.